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 자녀에게 미국 주식 첫 투자를 이렇게 시작하자, 대표 ETF를 통한 장기 투자 전략 짜기라는 주제고요. 부제로는 지금 현재 그 대표 ETF가 QQQ SPY DIA가 있죠. QQQ는 아시다시피 나스닥 지수고요. 또 SPY는 S&P 500 지수, DIA는 다우존스 지수가 되겠는데, 매월 100만원씩 투자 시 황금 비율 맞추기라는 내용입니다. 구독자 중에 이렇게 매월 100만원씩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 개의 그 대표 ETF를 얼마씩 투자를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이것을 장기 투자 전략 차원에서 특성을 분석해보고 얼마씩 하면 좋을지의 그 비율도 한번 조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개별 지수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죠. 9월 들어서만 해도 벌써 나스닥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3% 이상이 두 번이나 떴습니다. 지금 9월달 들어서 9월 11일까지 7일날은 노동지열이었기 때문에 8거래일 동안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상승이 4일, 하락이 4일이었는데 나스닥 지수는 상승이 3일, 하락이 5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더 많이 떨어졌죠. 지금 9월 8거래일 동안 다우지수는 약 4.5% 하락을 했고요. S&P는 5.3%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거의 2배인 9.1%가 하락을 했습니다. 8월 31일 날 애플과 테슬라가 4대1, 5대1 주식 분할하면서 첫날은 좀 오르는 듯 했는데 애플과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또 그 외에 지금 니콜라도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고, 거기에다 손정희 회장의 그 콜옵션 문제도 지금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지금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오늘이 이제 13일이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지났는데 9월 말일까지 약 10거래일 동안 어떤 변화가 또 이루어질지 지금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에게 정말 안정적으로 10년, 20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투자 방법을 한번 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QQQ만 해도 100종목이 되겠고, SPY는 500종목, 또 DIA는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거죠. 이거는 벌써 30종목, 이렇게 대표 종목을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그런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겠죠, ETF가. 그래서 오늘 특성 분석을 한번 보고, 이 ETF는 이기는 투자다, 장기로 봤을 때 가지 않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QQQ, SPY, DIA 비율을 좀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 개의 기본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QQQ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대표 ETF죠. 여기 인베스코가 운영사가 되겠고요. 운영 보수는 0.2%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은 1272억 달러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가 분배율은, 지금 이게 분배율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주식으로 말하면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4월, 7월, 10월, 11월 1년에 분기로 4번에 주는데 연 0.61% 정도 주고, 설정일은 99년이라 상당히 오래됐고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유 종목이 104종목인데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데 왜 104종목이냐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구글 알파벳을 보게 되면은 A가 있고 C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4종목이고요. 또 S&P를 추정하는, S&P 500을 추정하는 지수가 이제 대표가 SPY가 있겠고, VOO도 있습니다. IVV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다를 뿐이지, 이건 이제 대표 ETF가 되겠고요. 이것도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운영을 하고, 운영 보수가 0.09%로 아주 상당히 낮습니다. 시가총액은 3,001억 달러가 되겠죠.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93년도에 설정했고, 이것도 507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 종목이지만은 이제 507 종목이 됐다는 얘기고요. DIA는 다우존스 30 지수를 추종하라는 거고요. 운영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운영 보수는 0.1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금액이 작긴 한데 230억 달러인데요. 230억 달러도 사실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운영 보수도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낮게 지금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설정일을 보게 되면은 이제 98년도가 되겠고, 다우존스 30 지수를 추종해서 보유 종목은 30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운영 보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0.2% 뭐 이렇게 0.1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계좌에서 이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365일로 나누어서 잘게 쪼개져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해도 됩니다. 이 세 개 종목, 대표 종목을 여기 SPY는 VOO로 해도 되고 또 IVV로 해도 됩니다. 이거는 뭐 다 세 개가 운영사만 다를 뿐이지 세 개가 같은 S&P 500을 추정하는 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ETF가 어느 것을 많이 담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QQQ는 뭐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3.58%, 마이크로소프트 10%, 아마존 10% 이렇게 돼 있고요. SPY는 요 이제 비율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애플이 6%, 마이크로소프트가 5% 이렇게 지금 비율대로 해서 나가고요. DIA도 이것도 비율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11%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담고는 있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 여기 SPY는 보시다시피 27%고요. 10개 종목이. 그 다음에 QQQ는 10개 종목이 55%고 DIA도 58% 정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아주 우량주들로만 이렇게 상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뭐 QQQ, SPY, DIA 다 마찬가지인데요. 한 바구니에다가 개별 주식을 차곡차곡 이 비율별로 담아서 파는 종합 선물 세트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주식의 그런 위험성을 다 회피하고 장기로 가져가면서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그 SPY와 이 세 개의 그 ETF의 그 규모를 제가 지금 표현을 해봤는데요. SPY가 1등입니다. 이게 360조 원이고요. 또 QQQ가 150조 원, DIA가 약 27조 원이 되겠는데,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SPY의 그 360조 원은 삼성전자보다 규모가 큽니다. 상당히 큰 것이죠. 그래서 ETF를 선정할 때도 운영사가 믿을 만한 운영사인가, 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규모가 10조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10조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인지 그것도 봐야 하고요. 또 운영기간이 얼마나 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운영 보수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워렌 버핏의 그 유언장을 제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본인의 자산 중에 기부하고 남은 돈은 90%는 S&P 500을 추정하는 인덱스에 투자하고 10%는 채권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은 미국의 투자의 전설이죠. 정말 어린 나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91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도 현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물론 워렌 버핏도 주식 투자만 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투자도 했습니다. 뉴욕에도 상가 투자를 일부를 했고, 또 젊은 시절에는 또 농장에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도 뭐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도 계속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주식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의 주는 주식 투자고요. 부가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 60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 집이 한 7억 내외 된다고 합니다. 60년 전에보다는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우리나라 강남의 아파트들 보통 뭐 10억 이상 되기도 하곤 하는데, 이분은 지금 7억 정도의 그 단독주택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를 세 손가락에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자기 그 집을 산 것도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집은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이것은 행복으로 환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서 단기로 살면서 거기서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워렌 버핏이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연세가 많다 보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워렌 버핏은 대단한 전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의 유언 중에 90%를 S&P 500에 추종하는 인덱스에 투자해라, 10%는 채권에 투자하라 했는데, S&P 500의 그 대표는 SPY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VOO도 있고 IVV도 있습니다. 다 같은 그런 맥락인데 운영사만 다르다 뿐이지 SPY에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10%는 채권에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20년 채권이 있죠. TLT. TLT 20년 채권이 너무 길다 하면은 7년에서 10년 채권도 있습니다. 그거는 IEF라고 합니다. TLT와 IEF로 분산해서 투자를 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세 개의 ETF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나스닥 지수, S&P 지수, 또 다우존스 30 지수 세 개를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워렌 버핏은 늘 얘기를 하지만 시간에 투자를 해라, 또 복리의 마법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의 재산이 약 9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65세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리의 마법이죠. 또 시간에 투자를 한 것이죠. 14살 때는 워렌 버핏의 재산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만 원 정도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껌도 팔고 콜라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지금도 이제 상장돼 있습니다만은 AT&T 통신주죠. 그 주식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겼다고 하고, 또 19살 때는 핀볼 머신 대여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오마하에 살죠, 고향이. 거기에서 농지도 구입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재산을 상당히 늘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14살 때 9천만 원이었는데 19살 때는 2배가 되는 1억 8천만 원 정도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재산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워렌 버핏을 잠깐 소개를 좀 더 한다면은 3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을 스승으로 삼아서 가치 투자를 배우게 되었고요. 35살에 지금의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해서 전설적인 투자의 신화에 서막을 올렸다고 하죠. 53살까지는 투자 경력이 약 40년 만에 현재 재산의 약 1% 정도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은 유언장에도 이렇게 지금 SPY의 90% 채권에 10% 투자를 해라고 했지만은, 그분의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그 투자 철학을 보면서 시간에 투자를 하고 또 복리의 마법을 믿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형성되지 않는, 길게 가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식에게 투자를 권한다면은 지금 세계 ETF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본다고 하면은, 물론 워렌 버핏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 개의 ETF를 분석을 해서 보면 되겠죠. 네, 이것은 지금 2016년 9월 7일부터 2020년 9월 7일까지 약 5년 동안의 그 지수 변동률을 봤는데요. 지금 SPY가 요 이제 파란 색상의 선이고요. DIA가 요 이제 노란색 쌍의 선이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QQQ는 요거 이제 회색인데요. QQQ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를 같이 투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QQQ는 5년 동안 약 172.74%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SPY는 89.89%가 상승을 했고요. DIA는 90.29%가 상승을 했네요. 비율로 보게 되면은, 전체에서 비율을 본다면은 QQQ가 48.9%가 되고요. SPY가 25.5%, DIA가 25.6%가 되겠습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비율대로 맞춘다고 하면은 QQQ가 48만 9천 원, SPY가 25만 5천 원,
DIA가 25만 6천 원이 되겠는데, 큰 변동이 없다면 QQQ를 50만 원 투자를 하고 SPY를 25만 원 투자를 하고 DIA를 25만 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50대 25, 25 이렇게 하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익률에 비교해서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은 대표 ETF인 이 세 개를 비교 분석하면서, 만약 내 자녀에게 100만 원씩 매월 투자를 한다면은 이렇게 황금 분할인 비율에 맞춰서 적절히 투자를 한다면은 앞으로 5년, 10년, 또 15년, 20년 후에는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투자의 대가가 될 것이고 가장 유명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시간에 투자를 해라, 복리의 마법을 믿어라 했는데요,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에게 미국 첫 주식 투자는 이렇게 시작하자, 또 구독자께서 질문하신 QQQ와 SPY, DIA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할 때의 황금 비율 맞추기, 이렇게 지금 해서 오늘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요. 요즘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달 들어오면서 벌써 마이너스 3% 이상이 두 번이나 뜨게 됐고, 11일 날도 상당히 혼전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와 S&P는 0%대로 미미하게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0%대로 또 하락을 했었죠.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분할을 기점으로 해서 기술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말뚝박기 전략 있죠. 그 말뚝박기 전략은 전고점에서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내 재산의 10% 내지 15%를 투입을 해서 매수를 하고, 또 만약에 20% 정도 떨어졌다 하면은 거기보다 조금 더 투자를 하고, 또 25%, 30% 하락을 했을 때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해서 나중에 또 적극적으로 상승이 될 경우에는 하락의 메리트를 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 3일 날 나스닥이 마이너스 4.9%로 하락을 해서 4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죠. 현재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의 80%를 매도하자, 그리고 현금화해서 기다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플이, 저도 9월 3일 날 애플을 팔았습니다만은 그날 121불에 팔았습니다. 근데 현재 112불, 3불, 4불 가고 있죠. 내일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9.1% 하락을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약 10% 정도 하락을 한다면은 애플도 전체를 투자를 할 건 아니지만은 그 비율에 맞춰서 적정하게 지금 10% 하락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적당량을 투자를 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애플과 엔비디아, 또 아마존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아마존도 조금씩 비율별로 담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께서도 현금화가 돼 있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부 지금 하락한 우량주들 일부 매수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9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내 자녀에게 미국 첫 주식 투자 이렇게 시작하자. 그래서 대표 ETF 3개를 통한 자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